청소 업무차 방문한 첫 번째 집은 30대 젊은 분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답게 똑부러지게 여러 가지 일들을 요청하더군요. 저로서는 처음 일을 하다 보니 시간 안배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정기 업무가 취소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 일에 대한 저의 태도와 마음을 복기해보고 살짝 위축되는 마음도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두 번째 집은 아주 인간적이고 상냥한 분을 만나게 되니 일에 쉽게 적응이 되면서 첫날 살짝 위축되었던 마음이 회복되더군요. 역시 인간적인 태도와 만시가 똑부러지는 요청보다는 관계 맺기에 있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고, 그런 기본적인 상호 신뢰의 바탕을 두고 일을 하게 되면 머리로 계산해서 따지는 태도보다 가슴으로 더 많은 것들을 서로가 주고받게 되는데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상반되는 분위기의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의 체험을 무난하게 마치고 예상보다 적응은 더 빨리 되어갔습니다. 일단 일을 하게 될 때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알아차리고 존중하고 흘려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별히 걸리는 감정이 없이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 다 끝냈을 때의 쾌감이 생각보다 커서 스스로도 만족도가 높았고 의외로 일을 즐기는 제 자신의 모습에 뿌듯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좋은 감정으로 애써 조작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요즘의 저의 주된 마음 공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서 더 면밀하게 적용시켜 보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이 채 안 됐을 때 어떤 집의 주방 쪽을 청소하고 있는데 문득 여러 번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자수성가해서 좀 잘 사셨던 조부모님 댁에서 어릴 때부터 시집 갈 때까지 집안일을 해주시던 분의 이야기였죠. 여러 번 어머니한테 들었지만 그냥 들어두는 정도로 기억나는 이야기였는데 그날은 갑자기 떠오르더군요. 그때 할머니께서 그분이 일한 대가를 결혼하실 때 해주기로 하셨는데 어머니가 보기에는 할머니께서 제대로 해주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결혼하시고 나서 그분과 연락이 끊어져 어머니께서는 소식이 궁금하고 아쉬운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하셨었죠. 일을 굉장히 잘하셔서 첫째 며느리였던 어머님하고 집안일을 하면서 친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잘 지내셨던 모양입니다. 13살 때부터 결혼하시던 29살까지 한 집에서 사셨으니 준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죠. 결혼하실 때 남편 되시는 분이 2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할머니께서는 무시하시고 세간살이와 기타 등등 물건으로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당사자가 필요한 걸 해주는 게 아니라 할머니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줬다 싶은 물건들을 해주셨지만 집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고 살 수도 없는데 할머니가 그때 정말 잘못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런 매듭을 풀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회원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마음의 저항이 없이 오히려 즐기면서 집안일을 하는 체험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부엌을 청소하고 거실 쪽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선생님께서 단톡방에 올린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듣고 싶더군요. 제목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비한 기도였죠. 평소에는 이런 제목은 요행을 바라는 기도가 아닌가 싶어 별로 끌리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그냥 틀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죠. 흘러나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내 피부치가, 내 조상이 당신과 당신 가족, 당신의 피부치, 당신의 조상에게 예부터 지금까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면 부디 용서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모로나 기도문이라고 하더군요. 이 내용으로 2시간 정도 계속 반복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좀 전에 부엌에서 식모라는 명칭으로 그 당시에 해주셨던 집안일에 대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셨던 그분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금세 이런 동영상과 연결이 되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평소 막연한 영성, 마음 공부가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약간 기분이 다운이 될 때는 거의 매번 이런 동시성이 일종의 매직 카펫을 다시 날게 하는 바람과도 같은 힘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동력을 얻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날도 강한 메시지를 받게 되면서 큰 힘을 얻게 되었죠. 후손인 제가 그분과 할머니의 매듭을 푸는데 다리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말이죠. 일이 끝나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여쭤봤고 나중에 만나서 더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13살에서 29살까지 16년 동안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살았다면 준 가족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관계 맺기에서 무시된 영혼들이 버트 헤링거 박사의 가족 세우기에서 제대로 자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체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해 여자들 스스로가 자긍심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수치심으로 느끼게 하는 집단 무의식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더군요. 그 내용은 다음 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